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드름 영상 완전 재편을 들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진짜 피부 좋다는 소리를 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도취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 외장하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썼던 그 전부터 썼던 거니까 거의 15년 정도 된 외장하드인데 와! 제 피부가 진짜 정말 감사하더라고. 내 노력, 내 관리. 근데 저는 아직도 트러블이 나요. 다들 제가 트러블이 안 나는 걸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화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아직도 올라와요. 근데 다만 이제는 관리하는 법을 아는 거죠. 예전에 트러블이 하나 나면 엄청 걱정을 했어요. 트러블 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러블이 하나 나기 시작하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나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색소 침착이나 뭐 패이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색소 침착도 없고 페인 흉터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화장품이 주된 이런 여드름 케어가 아니에요. 습관, 어떻게 해야 관리해야 좀 덜 생기는지, 특히나 흉터나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에 있는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솔직히 우리가 여드름이 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호르몬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피부과를 가면 대부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알아요. 나도 한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걸 내가 못하니까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서 되게 여드름이 나는 것 같고 자괴감만 들고.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덜 지키더라도 색소 침착과 흉터는 철저하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안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생기고 나서 없애는 건 어렵지만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일단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요 알코올 수압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드름 피부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특히나 지루성 피부염이신 분들, 이거를 정말 습관화를 들이시면 여드름 나는 거를 50% 이상 방지할 수 있다. 이거를 까서 정말 그냥 알코올이거든요. 세안하기 전에 여드름 난 부위 위주로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 할 필요 없고, 내가 만약에 턱 위주의 여드름이 많이 났다 하면은 그쪽 부위를 이렇게 닦아주시고, 뭐 볼 쪽에 났다 하면 볼만 닦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세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꼭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건성인데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나 속건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조해서 트러블이 나는 피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정말 화농성 여드름, 지성이신 분들, 지루성 피부염이신 분들, 청소년기에 나는 그런 트러블이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어떤 알코올 수압이든 상관없고 브랜드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기 성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성분에 에탄올이랑 정제수, 부직포 요렇게만 들어가야 돼요. 순수하게 에탄올만 있는 걸로. 다음은 요걸로 이제 여드름을 최대한 좀 방지를 해주려고 했지만 이미 여드름이 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여드름을 짜줘야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여드름을 조금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짜면 아프니까, 그냥 짜면 흉질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드름을 짜는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때, 바로 그때 패이는 거예요, 피부가. 자, 이렇게 피부가 있는데 이렇게 여드름이 이제 볼록 올라왔어요. 화이트 헤드처럼 이렇게 좁쌀 여드름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뭐 균이라든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얘가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면 그게 이제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화농성 여드름이 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란 여드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여드름?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우리가 보는 겉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그럼 안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안은 똑같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피지가 곪고 있어요. 이 썩듯이 여기가 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공 안 모습 그대로만 여기가 곪고 있냐? 아니에요. 이 피지가 염증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흐물흐물하게 여기를, 피부를 녹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건 여기지만 이 피부 아래는 이렇게 이제 녹고 있는 거지, 피부가. 이 화농성 여드름이 터지거나 아니면 짜거나 하고 나면은 이 껍데기가 되게 흐물흐물하게 슉 하고 이렇게 되면서 되게 아파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흉도 이렇게 크게 지고 되게 아파 보이잖아요. 그때 바로 흉터가 이미 패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골든타임이에요. 곪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짜줘야죠. 손톱? 절대 안 되고요. 보통은 이제 짠! 이런 면봉을 추천을 하죠. 근데 이게 또 면봉으로만 짜면 안 돼요. 왜냐면 면봉으로 이렇게 억지로 짜듯이 해버리면 그때 상처가 생길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얼굴 피부는 정말 예민해요. 얇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짠! 요거. 일회용 멸균 주사침. 요거는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이미 소독이 되어 있는 멸균되어 있는 주사침이에요. 바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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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아요. 제가 알기로 얘가 가장 얇은 바늘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찔러도 그렇게 안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트러블이 난 부위에 이걸로 콕 찍어준 다음에 정말 살짝 찍어주면 돼요. 안 아파요. 정말 안 아파요. 화농성 여드름이 난 부위에 이렇게 살짝 콕 찍어주면 이걸로 아주 살짝만 힘을 가하면 그냥 피지가 나와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압출용 면봉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에센스가 묻어 있어요. 센텔라 면봉이어서 센텔라 에센스가 묻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진짜 압출용이라서 이렇게 그냥 일반 면봉으로 대체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압출을 할 때 요거를 써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일단 머리 크기에서부터가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이렇게 헤드가 큰데 얘는 헤드가 작기 때문에 힘 자체가 분산이 안 돼요. 여기 딱 그 트러블 난 부위만 이렇게 정확하게 조준해서 힘을 줄 수가 있고 얘가 센텔라 에센스가 발려져 있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차피 주변에 이제 소독도 하고 짤 때는 딱히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짜는 부위는 둘째치고 이 주변에 있는 곳까지 전혀 자극이 안 가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진짜 좋더라고요. 면봉치고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압출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가격이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압출 잘못해서 이미 피를 많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간혹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저도 다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보고 저도 다 하나씩 써보고 없는 게 없어요. 저희 집에 여드름 관련된 이런 뭐 피지 짜는 도구, 뭐 피지 흡수하는 도구 없는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 정말 비추천해드립니다. 이게 보통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해줄 때는 진짜 좋은데 내 얼굴에 하는 거는 정말 정말 비추천해요. 왜냐면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난 방향에 맞춰서 모공 방향에 맞춰서 힘을 가해야 얘가 안 아프고 이게 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내 얼굴에는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다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긁어내는 건데 이 고통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요게 그나마 압력이 그대로 좀 가해져서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도구에 괜히 돈을 쓰지 말아라. 제가 다 써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건 바늘. 그래서 한 번 쓸 때 얼굴 다 소독해주고 여드름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서 쓰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화장품들인데 꼭 이 제품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을 쓰시거나 포인트만 잘 참고하셔서 비슷한 제품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거 클렌징 퍼프. 이거는 제 여드름 인생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요거랑 요 클렌징 오일. 솔직히 지성 피부이신 분들,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 쓰는 게 찝찝하다는 거 알아요. 미끈미끈한 느낌, 매끈매끈한 느낌. 아, 가뜩이나 내 얼굴도 번들번들한데 여드름 더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느낌 알지만 기름에는 기름으로 지워야 하는 것처럼 클렌징 오일을 쓰면은 좀 더 여드름을 오히려 잘 잠재워줄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렌징 퍼프예요. 저는 이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 피지를 좀 녹여주는 기분도 있고 블랙헤드도 좀 잘 녹여줘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냥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 클렌징 퍼프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주면은 정말 이 스펀지가 쓱쓱쓱쓱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수템. 이거 하나만 써도 세안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각질 제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물리적으로 각질 제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스크럽 있는 제품을 쓰면은 자극적이고 그렇다고 각질 제거를 안 하자니 막 각질도 생기고 막 피지도 쌓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좋은 게 패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코스알엑스 오리지널 패드를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좋은 패드가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집에 패드를 이렇게 쌓아놓고 다양한 브랜드로 쓰고 사는데 근데 트러블이 날 때는 솔직히 이 코스알엑스 오리지널 패드를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산뜻하기도 하고 각질 제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패드 중에 조금 각질 제거용으로 나온 패드, 진정용으로 나오는 패드 그런 제품을 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크림. 이거는 닥터 엘시아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어떤 크림이어야 되냐면 이렇게 투명한 크림이어야 돼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우유 색깔의 그런 불투명한 크림 말고 이렇게 반투명한 겔 같은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유분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다른 좀 유분이 들어간 에센스라든지 그런 걸로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이 크림 자체는 유분이 가능하면 안 들어가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여드름 스팟 패치.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드름을 짤 때 작은 구멍으로, 제일 작은 바늘 구멍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균이 들어가면 결국엔 또 걸물 수도 있고 또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패치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쓰거나 좋은 패치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써봤던 패치 중에서 가장 좋아서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추천한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땅한 게 없으시다면 요걸 쓰는 걸 제가 진짜 추천해드려요. 요거는 이렇게 짜기 전이랑 짜고 나서랑 나눠져 있는데, 요거 붙이면 조금 진정이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짜고 나서 이 초록색을 붙이면 진짜 새살이 금방 나요. 색소 침착도 안 되고 딱지 안 생기고 그냥 새살이 잘 나요. 그래서 요걸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웬만해서 요 앞에 있는 방식으로 여드름을 관리하고 짜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꼭 이 패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패치를 붙여도 색소 침착, 흉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없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드름 영상, 제가 그동안 여드름이 났지만 이렇게 피부가 좋은 척 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유를 조금 알려드렸는데, 별별이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오늘 영상이 꼭 도움되길 바라면서, 도움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고, 만약에 효과를 봤으면 아래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후기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